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보통주, 자, 여전히 행보입니다. 하지만 우선주 비중이 좀 더 아마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 여러분 삼성전자, 인텔로부터 아마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급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 이유도 있죠. 물론 못 받아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 R&D 투자, 기술 연구 개발이죠. 이 세계 2위, 놀랍지 않습니까? TSMC 설비 투자만 하더라도 지금 올해 그 컨퍼런스 콜, 자기네들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무려 30조를 설비 투자를 하겠다. 물론 그 초미세 공정인 그쪽 관련 분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TSMC는 기존에 막강한 파운드리 1위입니다. 그리고 주문량만 하더라도 장난이 아닙니다. 초미세 공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0나노 이상 여러 주문이 산적해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캐파는 가득 차 있겠죠. 하지만 TSMC는 규모의 경제죠. 말 그대로 지금 수주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존의 그 규모를 전부 따라잡는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힘이 들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보고 있었죠. 어디냐? 초미세 공정에서 승부수를 던질 겁니다. 하지만 이 초미세 공정에 있어서 R&D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 역시도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죠. 자, 인텔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2위, 놀랍지 않습니까? TSMC는 6위입니다. 자, 그만큼 초미세 공정에 대한 R&D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 성과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 시스템은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반도체, 그 작년에는 R&D 투자가 비중이 어느 정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R&D 투자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삼성전자는 그 반대로 좀 더 공격적으로 R&D 투자에 더욱더 신경을 썼습니다. 자,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수 때문에 전년 대비 수익은 당연히 늘었지만 수익 대비 R&D 연구개발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2021년 지난해보다 한 4% 정도 늘어난 약 한 78조 한 6천억 정도, 약 714억 달러죠. 이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체 반도체 제조사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미국의 인텔입니다. 자, 그 인텔은 R&D 투자에 대하면 넘버 원입니다. 자, 그러한 R&D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 인텔이 지금 수장이 바뀌었죠. 자, 이 수장 역시 기술 전문가입니다. 자, 그 기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삼성은 R&D 2위입니다. 자, 그만큼 초미세 공정에 신경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삼성전자를 인정을 해준다면 파운드리 어느 정도의 급반전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자, 그래도 전체 반도체 산업 R&D 지출에 약 인텔이 19% 정도 차지합니다. 자, 인텔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인텔 역시 그 전에 수장이 바뀌기 전 그 밥 소환이라는 사람이죠. 그 인텔 수장이 있을 때 당시인 것 같아요. R&D 투자 규모가 전년 19년 2020년 전이죠. 19년보다 작년에 줄었습니다. 인텔의 2020년 R&D 지출액이 전년 대비 4% 정도 줄어든 129억 달러. 그래도 삼성전자의 한 배 정도 됩니다. 이거 역시 대단한 거죠. 이로 인해서 그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R&D 투자 비중 역시 2019년도 22%에서 지난해 19%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전체 R&D 규모가 2위인 삼성전자, 지난해 연구개발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셀이 퍼부었습니다. 자,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삼성의 지난해 R&D 투자 증가 이후로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 TSMC죠. 여기에 대항하기 위한 5나노급 이하 첨단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라고 분석을 했는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전체 파운드리 시장보다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의 대세죠. 여기에 삼성전자는 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과가 3나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공정 개발을 했죠.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GA 공정으로 분명히 TSMC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대변환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자, 그 이유 때문이라도 삼성전자가 이 R&D에 공격적으로 대만의 TSMC보다 훨씬 많은 돈을 퍼부어가면서, 물론 규모,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는 투자는 사실상 파운드리에 비하면,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초미세 공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자, 초미세 공정에 역량을 쏟아붓기 위해서 네덜란드까지 날아갔다 왔죠. 작년에 EUV 장비 이것까지 어느 정도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 지난해 삼성전자가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면서 경쟁사 TSMC하고 격차를 어느 정도 벌려놓은 가운데 갑작스러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 총수 부재 사태에 직면은 했지만 21일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R&D 투자가 전년 대비 19% 증가한 약 56억 달러, 6조 1,600억입니다. 여러분, 이 R&D라는 게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 총수에 어느 정도 결단력이 있지 않으면 이래 대규모 돈을 퍼붓지 못합니다. 자, 그만큼 R&D에 투자할 2019년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겠다는 모든 포트폴리오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TSMC가 같은 기간에는 24% 늘어나 약 4조 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 역시도 TSMC에 비하면 TSMC로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최근에 그 3년간 어깨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삼성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2017년도 R&D 규모가 4위에서 지난해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초미세 공정에 신경을 엄청나게 쓰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자, TSMC는 어깨 6위로서 3년 전과 동일한 순위입니다. 그만큼 TSMC는 지금 규모만 늘릴 뿐이지 이 R&D 투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비한 수준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에 R&D 투자를 크게 늘린 이유가 실질적으로 파운드리 업계에서 5나노 이하 첨단 로직 프로세서를 개발해서 경쟁사 TSMC를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파운드리 시장 전체로 보면 TSMC가 업계 1위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는 이 두 업체가 비슷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 기술력을 초격차로서 어느 정도 누르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R&D 투자를 하고 있었죠. 자, 대규모 R&D 투자, 물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이재용 부회장 총수의 책임 경영이 어느 정도 수반돼야 된다는 건 익히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삼성전자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자, 삼성전자 2019년도 반도체 203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133조 투자를 해서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고 연구개발, 이 R&D에만 73조, 그리고 생산시설 확충에는 TSMC 전체로 따지면 좀 미비할 수도 있겠지만 2030년까지 60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죠. 자, 연구개발에 73조입니다. 이 R&D 엄청난 규모입니다. 물론 생산시설도 중요하지만 초미세 공정에서 확고한 선점을 하겠다는 그러한 표시겠죠. 자, 2030 삼성전자가 올해 평택 2공장이죠. 이 파운드리 생산 설비 장비를 어느 정도 반입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물론 새해 첫 행보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물론 그 평택의 P2 방문을 당연히 첫 번째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EUV 전용 라인을 직접 점검하기까지 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는 2025년까지 EUV 장비 한 100대 정도 도입을 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하고 맞짱을 뜨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EUV 장비 2025년까지 100대면 네덜란드 EUV 장비가 한 해 한 40여 대인데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장비 수는 점점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한 절반 정도를 뺏어오겠다는 이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초격차 전략을 진두지 하던 이재용 부회장이 어느 정도 실행을 받았다는 건 어느 정도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 대기업이 이재용 부회장 없는 와중에도 삼성전자는
그래도 돌아갑니다. 자, 지난해 그 10월달 에인트호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ASML의 본사를 직접 찾았죠.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그 EUV 장비 도입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독점적 주의를 누리는 그 ASML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그 차세대 장비 개발을 위해서 물론 제조사의 투자 자체도 물론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이 어느 정도 고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ASML의 그 ASML이 그 TSMC 지원을 받아서 대만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설립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밀월 관계까지 이어가고 있다는데, 이건 정확한 정황을 알아봐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ASML 지분까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는 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규모의 경제로서 ASML을 지원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삼성전자 역시 어느 정도 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끝까지 있어봐야 합니다. 자, TSMC의 뭐 계획은 2025년까지 EUV 장비를 200대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데, 삼성전자 100대, TSMC는 200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목표는 많이 세우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결과로죠. 가봐야 아는 거죠. 자, 역대 최대 설비 투자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확대 경영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설비주의 대부분은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 집중될 예정인데, 이 TSMC 자체가 물론 30조 엄청난 금액을 설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억눌리면 안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그걸까지 다 감안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에서 R&D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업계 관계자들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현재 공격적인 R&D 그리고 설비 투자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이 까딱 잘못하면 한 번의 그 실기만으로도 큰 타격은 입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이 거대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1년 6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 동안은 그래도 각 사장단이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아마 잘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내일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떤 발표를 할지는 우리는 인텔 속의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인텔의 기존에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7나노 CPU를 생산을 하겠다는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삼성과 TSMC의 분리 발주를 할 건지, 아니면 TSMC에 몰빵을 할 건지,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상당량을 수주를 줄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수장인 그 팻 겔싱인가 맞죠? 새로운 그 대표가, 물론 그 대표는 연봉까지 앞에 전에 있던 그 CEO보다 한 2배 정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기술통인 새로운 수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그분은 상당히 능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파운드리 규모를 보는 게 아니라 향후 앞으로의 대세인 10나노 이하 이 초미세 공정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고 그만한 기술력을 인정을 하느냐의 여부가 이번 인텔 수주의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기술력으로는 대만의 TSMC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는다면 물론 좋은 결과가 아마 내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